퇴직금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받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40대라면 이 구조를 모르고 지나치면 은퇴 이유가 달라집니다. 돈을 더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번 돈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이 발간한 2026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를 기반으로 은퇴 자금 전략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생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20년에서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퇴직이 곧 마무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 이후가 또 하나의 긴 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이 빨라져야 합니다. 삼성생명이 올해 발간한 2026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 이 보고서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선택 하나가 세금을 수천만 원 차이 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이 떼인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다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입니다. 세전 금액 전체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 전체 금액으로 운용을 시작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그 사이에 더 큰 원금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것도 IRP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과세 이연, 세전 금액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RP로 받은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이미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절세를 2번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당일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유형을 보겠습니다. DB형과 DC형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운용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그 금액을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승진 가능성이 높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급여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정년 보장이 확실하고 장기 근속이 예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임금 피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직급이 높아 임금 상승 여지가 적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회사 납입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입니다. 세금은 받을 때 결정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유형과 수령 방식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자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TDF입니다.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합니다. 은퇴 목표 시점을 설정하면 그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높입니다.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ETF도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낮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를 쓸지는 본인의 은퇴 시점과 위험 수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지점입니다. 납부를 멈추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유가 생기거나 연금 수령 직전에 추납을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추납은 납부 예외 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당겨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입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에는 감액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가이드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은 72세에서 76세 구간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한지 정상 수령이 유리한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점과 추납 전략에 따라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가장 불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소득 공백기입니다. 퇴직은 했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은퇴 설계의 핵심 변수입니다. 삼성생명은 이 구간에 IRP에 있는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IRP와 연금저축 인출액을 조절합니다. 왜 조절해야 할까요?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금 얼마인지,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그 합계가 크면 된다고.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숨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은 지금 연금 수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퇴직 세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보험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연금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퇴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냅니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가이드는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도록 인출 기간을 조절하라고 제안합니다. 1,500만 원.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세금과 건보료는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구조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입니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가이드는 이것을 5개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미루게 됩니다. 당장 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신청 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입니다. 퇴직 즉시 신청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따로 보겠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직전에 다니던 직장의 건보료를 최대 36개월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생명은 건보료 부담이 우려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1순위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구간에 건보료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IRP로, 퇴직연금은 유형에 맞게 설계,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과 추납을 전략적으로, 소득 공백기에는 IRP와 실업급여 활용, 건보료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관리,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기준으로 조절. 이 6가지가 연결되면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은퇴 설계는 항목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삼성생명이 이 가이드를 지금 발간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원년입니다. 퇴직 준비를 해야 할 세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점입니다. 이 가이드는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구조를 알아야 선택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모르면 이미 번 돈의 일부를 구조적으로 잃게 됩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은퇴 전략은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세금 전략이고 현금 흐름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은 하루 사건이지만 은퇴 설계는 10년짜리 구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합니다. 30년을 일하고 나서 퇴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이 충분한지가 아닙니다. 이 돈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 것인지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각각 따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IRP로 받고 연금으로 전환하고 수령 시점을 조절하면 같은 금액도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 구조의 차이가 소득 공백기를 버티게 하고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조절하게 만듭니다. 삼성생명이 제시한 5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첫 단계를 지나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금 일반 계좌로 받을 계획입니까? IRP 계좌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 준비를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실제 수치와 제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보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임의계속가입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